빛의 호의. 나가 어린 시절 같은 반 학생이던 권은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야. 나의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한 1940년대부터 2009년까지 벨기에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알마 마이어, 노먼 마이어, 장베른의 이야기가 함께 제시가 돼. 두 서사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한데 얽히며 다른 시공간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특히 이 작품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그의 사회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삶의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야. 이 소설은 현대 단편 소설이야. 성격은 회상적, 성찰적이야. 주제. 연대와 소통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위로가 주제네. 자, 역시 이 소설도 이런 특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봐둬야 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중요하지. 과거, 현재가 계속 교차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과 연대를 다층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고, 빛이라는 상징적 소재에 희망과 위로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 등장인물의 대화가 행의 구분이나 큰 따옴표가 없이 제시되어 서술자의 서술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회상이기 때문에 대화가 따옴표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발단.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제외한 일을 떠올리게 돼. 나는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애써 외면했대.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특별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보고 알마 마이어, 장베른, 노먼 마이어의 사회를 접하게 돼. 위기, 어린 시절 반장이었던 나는 권은이 살던 가난한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훔쳐 권은에게 건냄으로써 그 권은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얘가 한 역할을 해. 절정. 노먼 마이어는 장베른이 전쟁 중에 알마 마이어를 살렸던 선행을 재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구호품을 전달하다가 피격당해 사망해. 알마 마이어도 자택에서 숨지게 돼. 결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온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거리에서 권은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여기는 현재야.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의 시점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서술을 하고 있어. 자, 나는 직업이 뭐냐면은 잡지사 기자야. 어린 시절 권은에게 카메라를 줬던 반장이었던 애지. 권은은 지금은 사진작가가 됐어. 나에게 받은 카메라를 통해 불우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은 분쟁 지역에서 보도사진을 찍으며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나의 과거 회상을 보면은 현재 낯선 공항에 도착한 나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어. 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회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1년 전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재회하여 그녀를 인터뷰했던 거를 회상을 하고, 여기서 눈이 회상에 매개쳐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권은이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계기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분쟁 지역에서 생사를 넘어들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권은의 열정을 느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은 바로 나가 권은의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 감동적이라는 느낀 까닭이었어.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 발단.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현재야. 여기는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 부드럽게 감싸 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 이거 과거 생각이 떠올랐대.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날을 거칠게 미치며 지나갔다.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는 눈이 쌓여가는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자, 여기서 이때의 눈이 회상의 매개체야. 자, 성탄제라는 시에서도 눈이 회상의 매개체였지. 여기 이런 해설들을 많이 계속 읽으면서 이 지문이 외워지면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 특히 중얼거렸다. 아까 얘가 눈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눈이 와서 지금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지나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어. 그제야 알게 됐다는지 난 나직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 했다. 권은을 다시 만난 이후로 아니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로부터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곤 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권은을 1년 전에 그 일산에서 다시 만났거든? 이제 그러고 나서는 20년 전에 사건을 얘는 잊고 있었어. 1년 전에 만나고 나서 다시 새삼스럽게 모든 게 다 떠오른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권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지내면서 그거를 이제 가끔씩 떠올랐다라는 기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권은에 대한 기억들, 이런 기억들, 또 이런 기억들, 또 이런 기억들이 계속 이제 몇 가지가 떠오른다는 거지. 뉴욕 공항에서 나는 내리는 눈을 보면 권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1년 전에 권은을 만났었어. 북카페에서. 여기가 과거지.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사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대.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 잡지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하나 맡고 있었는데 주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이었던 것이다.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들에는 하나같이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자, 1년 전 나는 인터뷰를 목적으로 사진작가가 된 권은을 만났어.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북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내리는 게 보였다. 자, 그때도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지. 금방 그칠 눈 같진 않네.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다음 혼잣말을 했다고 했잖아. 권은이.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자, 여기 이렇게 권은이 한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그녀의 표현이 재미있어서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권은은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자, 이 부분은 권은이 얘가 그 대화하면서 권은은 얘를 알아봤는데 얘는 권은을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낀 부분이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카페로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맞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에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 권은 쪽을 다시 돌아보진 않았다. 나는 권은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진 거야.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그때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지. 가령 힌트를 줬어. 권은이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 태엽과 멜로디, 중간중간에 이제 권은은 이제 얘 보고 알아채라고 이런 거를 말을 던졌단 말이야. 이 남자애 되게 무뎠지.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그 모습, 운동장에서 권은이 한 행동들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힌트를 이렇게 흘렸는데 이 남자애는 되게 못 알아본 거야.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있고 잊고 있던 지나간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는 기억을 못했던 거야.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멜로디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어졌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 풍경도 점점 뒤로 물러났다.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기세,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았던 하얀 눈송이뿐. 여기서 하얀 눈송이, 이 하얀 눈송이도 회상의 매개체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항의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권은과의 재활을 회상하던 나의 의식이 현재로 돌아왔다. 지금 다시 이제 공항에서 과거 회상, 다시 공항 이렇게 되는 거야.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재한 일을 떠올렸대. 중략 줄거리.